자, 우리 오늘은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상우주론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정적우주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적우주론이랑 정상우주론이랑 조금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정적우주론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정적우주론이야. 무언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우주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그 상태 그대로다라는 게 정적 우주론인데, 이건 틀린 말이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대표 인물로 볼 수 있고,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자, 정상 우주론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했어. 그런데 우주가 팽창은 하지만 여기에 별이 하나 있었다면 크기가 4배가 되면 별이 4개가 돼야 돼. 그리고 9배가 되면 별도 9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밀도와 온도가 일정한 상태인 거야. 온도와 밀도가 일정한 상태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무언가 새로 생겨나야 돼.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이 우주 공간을 똑같은 밀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새로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야. 그런데 정상 우주론이 한때는 더 지지를 받았었어.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해. 우주가 팽창하는 건 다 팽창을 하는데, 여기에 별이 4개가 있었으면 여기에도 크기가 커졌는데도 여전히 별이 4개다라는 거야. 여기도 여전히 4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밀도와 온도가 계속 내려가. 그러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무언가 새로 생겨나지 않아. 처음 생겨나고 끝. 그럼 처음은 어떠냐? 시간이 갈수록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얘를 시간을 되돌려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를 이렇게 시간을 되돌리면은 가다가 한 점에서 시작했겠지. 자, 그러면 이 한 점은 어땠을 거냐 하면은 고온에, 고압에, 고밀도였겠지. 이 온도 완전 미친 온도였을 거야. 자, 이 한 점에 지금 있는 이 우주가 온통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호일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 우주가 이 한 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뭐 빅뱅이라도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대.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이름을 빅뱅 우주론이 된 거야. 호일이 지어진 이름인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점에 다 들어가 있었으면 이 점은 어땠을 거야? 우주 초기는 지금의 이 많은 우주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한 곳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 주냐 하면, 우주 초기는 그러니까 태양의 내부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태양 내부는 어때? 고온에, 고압에, 거기서 수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지. 그래가지고 헬륨이 되고 있어. 자, 이런 핵융합이 우주 초기에 다량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온통이, 물론 그 당시에는 우주가 지금처럼 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주가 온통 태양 내부 같은 핵융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헬륨을 보면 사실은 별에서만 헬륨이 만들어진다면 한 2% 정도? 이렇게 조금이어야 돼. 그런데 우주 공간의 헬륨은 수소가 74% 정도 된다고 했고 헬륨이 24% 정도 된다고 했어. 이게 3대1 정도의 비율로 헬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별에서만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을 거다. 빅뱅 때 핵융합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가모프가 비율이 한 3대1일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았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지지를 받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근거였어. 헬륨의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주 배경 복사야.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빛이 처음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 빅뱅이 있고 우주 초기에 빛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빛은 지금도 이 우주의 배경처럼 깔려있을 거다라고 가모프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우주 배경 복사가 한 5켈빈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몇 켈빈 정도 됐냐 하면은 2.7켈빈 정도 되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관측이 되냐 하면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관측이 돼. 자, 가모프가 예측했어. 계산해서 예측했어. 그리고 윌슨과 펜지어스가 관측을 통해서 증명했어. 자,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 물론 둘 다 대단하지만 노벨상은 이제 윌슨과 펜지어스가 받아. 노벨상을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주의 처음은 이랬겠구나. 우주는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구나. 이런 걸 증명한 것을 인정을 받아서 윌슨과 펜지어스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거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게 됐어. 그런데 교과서도 그렇고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빅뱅 우주론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하다. 뭔가 새로운 우주 모델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마치 정상 우주론 아니고 정적 우주론 아니고 빅뱅 우주론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론이 있을 것 같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큰 틀은 빅뱅 우주론이 맞아. 이 빅뱅 우주론이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빅뱅 우주론이 맞지만 그 안에서 좀 작은 부분에 또 다른 어떤 개념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빅뱅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그림이 나오지 않아.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림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주가 더 큰 것 같아. 이 우주가 이렇게 큰 것을 그냥 빅뱅 우주론 가지고만은 좀 부족해 설명이. 그래서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었겠다. 급팽창이로.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우주가 계산보다 너무 크네. 그걸 이 급팽창 이론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거 아니네. 이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잠깐 요거 5켈빈, 2.7켈빈 얘는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자, 켈빈은 뭐냐 하면은 K라고 쓰고
이거 켈빈이라고 읽고 얘는 절대 온도야.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어떤 온도를 사용하냐 하면은 섭씨를 사용하지. 섭씨. 어떻게 쓰냐면은 도씨라고 써. 자, 섭씨랑 절대 온도는 이제 과학에서 사용하는 거야. 섭씨는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절대 하면 생각나는 거.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절대 반지가 생각나는데 절대 반지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 절대값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절대값. 이 절대값은 뭐냐 하면은 가장 작은 값이 0이야. 그러니까 0과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가 절대값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그 지점이 0이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도 최소의 온도, 정말 더 낮아질 수 없는 온도를 0켈빈이라고 쓰는 거야.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이 온도가 있을 때 이게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움직여.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론상 에너지가 완전 바닥인 그 상태가 0켈빈이거든. 그걸 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겠지. 이게 섭씨 온도로는 몇 도냐 하면은 영하 273도. 273.15긴 하지만 그냥 우리 273도라고 해보자. 영하 273도로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우주 공간 어딘가에는 만도씨 이런 거 가능하지. 수십억 도씨 가능해. 그런데 영하 300도씨 이런 건 불가능해. 왜?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온도가 영하 273도씨야. 그리고 0켈빈인 거지. 그게 0켈빈. 그러니까 0켈빈보다 더 낮을 수는 없어. 우리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해. 그러면 이 물이 어는 온도 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273도씨가 되겠지. 273켈빈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섭씨를 켈빈으로 바꾸면 273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100도씨는 물이 끓는 온도야. 켈빈으로 바꾸면 373켈빈이 되겠지. 자, 그러면 또 태양의 온도는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 된대. 이걸 켈빈으로 바꿔볼까? 켈빈으로 바꿔도 우리가 6000켈빈이라고 얘기해. 왜 저렇게 얘기해? 태양 표면의 온도가 딱 6000도씨 이런 건 아니야. 물이 어는 온도 0도씨 이런 것처럼 정확한 값이 아닌 거야. 이 6000도씨는 아마 대충 6000도씨쯤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수천도 이렇게 될 때는 좀 273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6000도씨를 그냥 6000켈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왜냐하면 이것도 대충 어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온도랑 섭씨랑 이야기를 했어. 절대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이고 그걸 섭씨로 바꾸면 273도씨 정도 된다. 자, 우리가 여기 절대 온도를 섭씨로 바꾸는 거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2.7켈빈 정도 되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영하 270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한 영하 270도 정도인 거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빅뱅 그 시간대에 따라서 빅뱅이 일어난 후 어떻게 됐는지 그 저는 몰라. 빅뱅이 일어난 후부터 어떻게 우리 은하가
진행되어 가고 팽창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